김용진 축의 매불쇼. 자, 국익과 직결되는 게 외교입니다. 네. 그리고 안보 중요하잖아요. 놓칠 수 없죠. 네, 외교 안보는 우리가 잡고 가야 됩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외교 안보 편. 이거 왜 여기서 하는 거야? 아니 왜 여기서 해? 딴 데서 안 하니까. 안 해? 잘 안 해. 진짜 정보는 우리가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자, 먼저 외교 전문가 김준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식년에 지금 과로사 하겠다고 투덜대고 계십니다. 네, 지금 부르는 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안보 군사 전문가 김종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은 화요일에 나왔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무게감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나왔었어요? 이분도? 그 사이다 헤드라인이라는 코너에. 저 우리 친합니다, 사실. 두 분이 가까워요? 네. 왜? 가끔 소주도 한잔 마시고. 예? 그렇게 가까워요? 예. 그렇게는 아니고요. 손절. 두 분이 왜 가까워? 가깝습니다. 은근히 듣다 보니까 기분이 아닙니다. 충분히 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언 처리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1주년을 맞이해서 자화자찬하지 마라.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했던데요? 그러니까 오늘 그 2일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은 이제 자화자찬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조를 많이 한 게 외교 안보 부분이었어요. 마침 잘 됐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우리가 또 칭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죠. 네. 외교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외교 솔직하게. 폭망이죠. 교수님 너무 또 그렇게 갑니까? 내가 그 얘기 하기 바랬던 거 아니에요? 야, 외교는 국익과 직결되는데 폭망하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렇죠. 그런데 네. 폭망이 폭망인데 어떻게 제가 전문가로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예. 대체로 그러니까 뭐 한미, 한일, 한중 뭐 이런 게 이제 주요 우리 외교의 이제 상대 파트너들이잖아요. 딱 한마디로 1년 동안 만난 국가는 일본하고 미국밖에 없다. 진영 편중 외교됐다. 그러면 그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을 11일 만에 내가 완전히 재건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거는 그럼 성과로 인정할 수 있냐는 지금 겁니다. 복원이나 재건이란 말을 되게 좋아하는 정부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진짜 망했냐는. 무너졌다는 게 재건이 되는 거죠. 근데 한미 동맹이 무너졌느냐? 무너진 적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이거는 실질적으로 초기에 미국 쪽에 계속 우리가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한미 동맹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미국 쪽에서 기분 나빠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기분 나빠했어요.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정부가 출범하는데 2개월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우리 외교 담당자들이 워싱턴에 갔을 때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미국 쪽에서 왜 망했다고 얘기했냐? 왜 그러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2021년 5월 20일 날짜가 똑같아요. 그다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 한 것도 2022년 5월 21일인데 똑같은데 미국에서는 그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마지막에 했던 정상회담을 역대 최고라고 쳤거든요. 그런데 뭘 미국이? 망했다고 미국이요. 미국이 공동성명사상 내용도 제일 길고 가장 최고 역대급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미국이 평가를 했었습니다. 진짜 이건 찾아보면 나옵니다. 근데 자꾸 와가지고 망했다고 얘기하고 재건한다니까 미국이 굉장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했던 거 그동안 했던 건 뭐냐? 그래서 미국하고 그 다음부터는 단어를 바꿨습니다. 한국이. 뭐라고요? 강화로요. 강화로. 복원 재건이라는 게 무너졌다가 다시 세우는 거니까 미국이 계속 이의를 제기해서 그 다음에 강화라고 바꿨는데 1년 다음에 지금 그걸 다시 쓰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일본도 또 지금 복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건 무너진 거 3개월 만에 그냥 3개월이 아니고 3개월 맞지? 3개월 만에 해결했다. 근데 누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누구부터 깨졌습니까? 12년 얘기하는 12년 전에 누구입니까? 지금 전부 다 대통령 수상 온 것도 12년. 그렇죠? 뭐 현충원 간 것도 12년. 12년 전에 누굽니까?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이거 팩트 틀리면 큰일 나니까 팩트 찾으라고. 이명박 정부에 2달 만에 이뤄냈다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팩트 사실은 큰일 나니까. 그렇게 100번 양보해도 망친 사람은 이명박 정부에 그 얘기는 또 안 해요. 같은. 이제 그런 비판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예를 들어
과거 정부에서 너무 친중 행보를 해서 그렇지, 미중 간 항상. 갈등이 있는데 미국 편 안 들고 중국 편 드니까 미국이 불편해하지. 맞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그 자체-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도 그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 문재인 정부 네. 친중해가지고 얻은 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자체가 프레임이죠. 친중이 아니었어요? 그 어떤 진보 정부도 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도 한국에서 한미 동맹을 부정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정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없어. 없어요. 예. 그게 마치 친중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미 동맹이 근본인데 적어도 중국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목소리를 조금 냈다. 이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런데 지금은 그거를 마치 친중 정부로 프레임을 거는 겁니다. 프레임이다. 재건이라는 표현을 원래 안 썼군요. 거기서 기분 나빠. 근데 다시 또 쓰기 시작한 시작한 거군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 외교 갔다가 안보 갔다가 또 외교로 건너오겠습니다. 한미일 뭐 워싱턴 선언에 또 일본을 넣는다 만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어떻게 정리를 해주시죠. 예, 한마디로 뻥이다. 한쪽은 폭망, 한쪽은 뻥이다. 예. 거의 뭐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네. 보기에 한국의 핵 협의 그룹 예. 저거 뻥이다 저거. 개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핵 협의 잠깐만 가만히 계세요. 핵 협의 그룹이 지금 이거 만들었다고 현수막에 지금 난리거든요. 근데 핵 협의 그룹이 뻥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핵무기가 재배치됐다거나 그건 아니죠. 아니면은 실제로 한반도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구체적으로 미국의 어디에 저장돼 있는 어느 핵무기가 어떤 절차로 투입이 된다거나 뭔가 이렇게 좀 씨알이 있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차관보가 분기별로 한 번씩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모름지기 그 확장 억제가 강화됐다고 했을 때 군대는 그것을 어느 부대가 수행하며 새로운 지휘 통제 시스템은 뭐고 또 어떤 무기 체계와 장비가 투입되며 그 평소에는 어떤 교리와 전쟁 계획을 수립하는지 이런 일련의 시퀀스가 있는 겁니다. 실체가 없다 이거군요. 이런 것들이 본질이에요. 그건 앞으로 이런 게 하겠죠. 본질인데 네. 차관보 만나는 차관보는 이런 내용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원래 만나던 걸 차관보가 분기별로 한 번 만난다는 거 외엔 실체가 없는데 앞으로 한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앞으로 진화해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제가 말씀드린 그 군대가 수행하는 전쟁의 본질적인 그 요인들 이게 지금 구체화될 가능성이 당분간 제가 보기엔 없어요. 일본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뻥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일본은 이런 식의 핵 협의 그룹 만든다는 걸 우선 수용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저기 26일 날 한미 정상회담 성명이 있고 나서 워싱턴 선언이 발표되고 28일 날 하야시 외무상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저런 핵 협의 그룹의 논의에 참여 안 한다.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핵 협의 그룹에 일본도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 날 대통령실이 또 뒤집어요. 대통령실이 그거 그거 뒤집어긴 했어. 아니 대통령실 완전히 이거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실에서 나와가지고 아유 그거 그냥 그 목표. 아니 그게 목표.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그러니까 결국은 와. 말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그 이런 식의 뭐 핵무기를 앞세운 확장 억지력이라는 프레임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비핵 3원칙이 있는 나라예요. 핵무기 제조, 보유, 반입이 안 돼요. 그러면서 하야시 외상이 그걸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논의에는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고 참여를 못해요. 거기에다가 일본은 미국의 전술핵 배치 반대입니다. 공식 입장이.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정반대라니까. 방향성이 지금의 달라. 해구산이 좋다. 해구산이 지금이 좋은 거지 다시 그 저 전술핵 무기를 배치하는 거 아니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계 유일의 피폭 국가입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이 그렇지. 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네. 유일해. 이게 아주 그 국민 정서에 깊이 뿌리 내려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히로시마에 이번에 가가지고 한일 정상이 그 위령비 참배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G7 회의 가가지고 네. 그런 게 오히려 저기 그 나라의 어떤 상징이라고요. 그러니까 비핵 3원칙은 국시입니다, 국시. 그러니까 이렇게 핵을 직접적으로 투입해서
무언가 행동하는 것에 대한 국민 저항의 반감이 아직은 굉장히 강한 나라라서 이런 정신적 특징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무심코 우리가 뭐 한미 핵협의 그룹에 3자 4자 같이 할 수 있다. 뭐 일본도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 말이 안 된다.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 하시고 그러니까 일본도 원하지도 않고 들어갈 수도 없는 얘기. 봉창 뜯는 소리를. 근데 봉창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여기 숨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 그러면? 그 말씀을 왜 했을까? 왜 했을까? 왜 했을까? 그거는 그렇지. 이 워싱턴 선언에 대한 성과를 자랑하기 위해서 일본에 앞서서 우리가 따냈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급해서 달려온다라고 구도를 잡은 건데 누군가가 지금 용산 거기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일본 너네들 못한 거 우리는 해갖고 왔는데 그래, 일본이 급해서 원한다면 넣어줄게. 이거구나. 그럴 줄 알았던 거. 그러면 일본이 그걸 그림이 갖고 그려지네. 넣어달라고 달려올 줄 알았던 거.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부랴부랴 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목표 방향성이야 이렇게 말한 거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대통령한테 얘기했고 이거는 굉장히 사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네. 아니 우선 윤 대통령이 저 안보 분야가 제일 많이 바뀌었다 그랬는데 제가 일단 이 논리적인 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아주 붕 떠 있어. 그러니까 무언가 대한민국 팔자를 자기가 바꿨다고 믿고 있어요 지금 윤 대통령이. 네. 완전히 우리 팔자가 바뀐 거야. 팔자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나쁘게 바뀌었어. 저기 그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옆에. 네. 뭐라 그랬어? 아니 자꾸 그랬는데 그 제국의 오른편에서 우리가 굉장히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다고 느끼고 계시는 거거든. 지금 말맨마디에 완전히 뽕 갔어. 그리고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스스로의 어떤 자아도취라고나 할까 이런 것에서 결국은 일본도 추월해서 어떤 동북아 정세를 사실상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여기까지 이제 의식이 도달한 거예요. 의식은 아무튼 일본 앞서간다 일본보다. 그렇지. 근데 예를 들어서 정말 한국과 미국 간의 핵 이게 발전된 게 전혀 없으면 비판하신 분들은 또 중국이 왜 그렇게 심하게 거센 반발을 했겠냐. 뭔가 그래도 있으니까 중국이 저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그런데 그 부분도 네. 중국이 핵잠수함 기항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거친 언사를 낸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핵 정책에 전환이 있었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건 이미 정상회담 전에 미국이 중국에 다 양해를 구한 거예요. 네. 다 이번에 워싱턴 선언에 대해 설명을 사전에 중국한테 해줬다니까. 그 맨날 둘이 싸우더니 우리한테는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중국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하고 미국은 다른 세 나라를 포함해서 핵을 가진 5개 보유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짬짬이가 있구나. 핵 질서는 이 5개국이 세계 질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현상 변경에 대해서는 이 5개국 내 기득권자 그룹이잖아요. 그들의 공조 체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자기들끼리 짬짬이하는 공조 체제가 있어요. 지금 한국은 거기에 끼지도 못해. 약간 중국은 저 레토릭 그냥 액션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중국이 노리는 부분은 한미일이 계속 묶이는 거에 대한 거지. 그 워싱턴 선언이 심각하게 자기한테 도전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이게 얼마나 뻥이냐면 일본 언론은 이야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안 다루고 있어요. 한국이 얘기하는 일본이 급해서 왔다는 얘기잖아요. 워싱턴 선언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열어놨다고 하겠지만 일본 언론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짚고 있지 않아요. 일본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일본이 훨씬 더 유리해요. 왜냐? 일본은 지금 재처리가 가능해요. 핵 우라늄도 갖고 있어요. 우리보다 미국에 의해서 훨씬 더 핵에 관해가지고 훨씬 더 진전된 거. 우리는 그냥 달래는 정도의 워싱턴 선언을 해준 거지. 실제로 우리 지금 고준위에 재처리도 못하게 하고 있고 우리가 미국한테 훨씬 더 제한을 받는데 뭐가 우리가 앞서요. 아니 이번에 워싱턴에서 그 정상 성명에 그 한미 원자력 통제 그 규범을 준수한다고 가서 또 서약까지 해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년에 정상회담의 성명에 뭐라 그랬습니까? 핵연료 재처리라든가 소형 원자로라든가 이 원자력 산업의 전 주기를 미국하고 앞으로 협의하고 발전시킨다고 작년에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빠져. 그게 오히려 빠지고 그 다음에 원자력 협정 그 원자력 그 규범을 준수한다는 말이 들어가.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작년보다 오히려 후퇴한 거예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핵에 대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게 들어간 건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올해 1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맘만 먹으면 핵무장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북한보다도 더 빨리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통제규범이 정상성명에 왕창 반영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자물쇠를 잠그는 겁니다. 국내 핵 개발 논의를. 국회에서 그 학계 윤핵관 호소인들이 많아요. 오늘날 정치학자들 중에 다 핵무장론자였어요. 연초까지는. 제가 그분들하고 열심히 싸워요. 근데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이거예요. 자꾸 이렇게 핵무장 얘기하면 핵무장이 더 안 되십니다. 오히려 잠글 수 있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윤 대통령이 이 말하는 바람에 핵주권에서 더 멀어진다니까. 진짜구나. 이걸 생각하셔야지. 이랬다가 정상회담 끝나고 100분 토론에서 또 만났어 그분을.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야 간에 저 안보 정책의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전술핵 재배치, 핵무장 얘기 못합니다. 이제 저 워싱턴 공동성명 때문에. 그건 맞죠. 그래서 여야 안보 정책이 똑같아졌어요. 국민 통합을 우리 각하가 이루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싸울 일이 없어 여야가 이런데 이제 토론이 안 됩니다. 토론이 안 되더라고. 반론 제기를 못 하더라고. 못하니까. 그래서 윤핵관 호소인들이 지금 좌절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거죠. 보내고 있다. 중국은 아무튼 우리가 선명한 외교 노선이 싫은 거죠. 너무 선명하게 미국과 일본과 함께하는 것. 중국은 지금 두 번째 실패를 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트럼프가 등장했을 때 트럼프가 자기가 보기에 모든 사람이 우려하지만 트럼프가 어디 뛸지 모르니까 중국한테 유리해질 수도 있다. 오히려 훨씬 더 계획적인 대통령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똑같이 윤석열 정부가 등장했을 때 중국이 되게 지켜봤어요. 기대했어요. 좀? 그러니까 우려스럽지만 혹시라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기다렸던 측면이 많은데 확실하게 이제 반중 전선에 있으니까 중국은 특히 정상회담 직전에 대만 얘기를 하니까 중국은 지금 대한국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노선을 바꾼다는 노선을 바꾼다는 거는 왜냐하면 사실상 그 사드 제재라는 이런 것에서 중국이 우리한테 사실 그 과잉 대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하고 가까워지는 거에서 우려한다면서요.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도 그건 좀 너무 한국을 밀어붙였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참아야 된다는 게 자성의 목소리 나왔어. 나왔는데 지금 해도 너무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하니까 이제 사실 그게 옳았다. 결국은 한국은 결국 저기한테 갈라라다. 미국한테 갈라라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소수는 한국이 옛날에는 중국이 한국을 한 덩어리로 봤어요. 반중이냐 친중이냐만 봤는데 이제는 한국의 지금 정부가 전체 국민의 민의를 대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중국 속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한테 섣부른 강경책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목소리도 중국 내에서 나오고 있어요. 주류예요? 주류는 아닙니다. 소수파야. 그래도 이거는 굉장히 혁신적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수파야. 이렇게 한국 대통령과 한국 국민을 분리해서 보는 시각이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그래. 일본도 다 그래요. 일본이 걱정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기 기시다 총리가 저렇게 급히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약간 달래기가 있어요. 윤 대통령을 일단은 어떤 거 조금 더 어떤 거 저기 결박시키고 그러면서도 뭔가 좀 윤 대통령에게 체면을 세워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국민적 정서를 지금 좀. 윤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반면에 이 일본의 언론들은 이제 한국 국민과 윤 대통령을 분리시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지율이 지금 30%대로 저조하니까 빨리 가서 윤 대통령 달래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관리해 줘라. 이런 게 이제 보수 우파들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이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외교적 언어가 가슴 아프다 좀 되나 보군요.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요. 와서 가슴 아프다고 얘기한 거 한국 국민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개인 차원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국민 앞에.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아니 제가 무릎 꿇지 않아도 된다 뭐 한다 인터뷰 많이 하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한 얘기가 아니라 한국 국민들 보고 한 얘기인데 그때 대통령이 끼어들어 가지고 이러지 않으셔도 된다. 이게 국민들 앞에 다 보여진 거죠 이게. 정리가 잘 돼 있네요 이 사안에 대해서. 원래 잘해요. 원래 잘해요. 아니, 솔직히 그 중국도 좀 약간
사드 때 너무하긴 했죠. 너무했지. 거칠었죠. 과잉이었지. 우리가 과잉은 과잉인데 그때 돌아보면 그 자체보다 2주 전까지 안 한다고 하다가 뒤통수 쳤거든요. 우리가 뒤통수 친 측면이 있다는 왜냐하면 거죠? 황교안 그때 당시에 가가지고 안 한다고 총리가 2주 전에 중국 가서 시진핑을 만나고 절대 그럴 일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게 크구나. 그러니까 스티븐 유 같은 거네. 내가 군대 간다고 했는데 안 가니까 뚜껑 열린 거예요 국민들이. 네. 아예 말 안 하고 갔으면 그냥 조금 화는 나겠지만 2주 전. 2주 전에. 2주 전까지. 그런 게 문제였구나.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그럼 2주 만에 바꾼 거예요? 그 당시에 사드. 저기 원래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3부를 국민의힘이 많이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사드 추가 배치 없다, 한미일 뭐 미사일 방어 이런 거 안 한다, 미국 방어책이 안 들어간다, 방어책이 안 들어간다 이런 3불 약속은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결정하기 전에 자기 입으로 다 했던 얘기예요. 한국의 사드 배치 미국의 미사일 방어 아니다. 이런 얘기 박근혜 대통령이 다 했던. 그 3불이 박근혜 대통령 때였어요? 아니 그때 나온 거를 세계는 얘기 안 했지만 비슷한 얘기를 쭉 문정부 때 해봤어요. 아니에요? 했던 얘기를 모아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가서 한 거예요. 그런 거요? 그랬어요? 몰랐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간이 없어요 지금. 앞으로 그 우리 노선을 어떻게 해야 되고 중국과의 관계 모르겠어요. 한번 해봐요. 아니 저게 모르겠다. 제가 봤을 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정부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 국제 정치를 완전히 제로섬 게임의 프레임 속에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중국 붙으면은 중국이 싫어하고 중국에 붙으면 미국이 싫어하는 그 제로섬의 딜레마 이거 양상 속의 프레임을 스스로 구축한 거예요. 과거에는 윈윈 게임이었다고. 윈윈. 제로섬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제로섬을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여기서 무슨 외교를 해도 잘해야 본전이에요. 한쪽에서 벌으면 한쪽에서 잃어버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돌파하는 게 원래 실력이고 역량이자 국가의 품격인 겁니다. 국가가 존경받고 존중받는 나라, 또 우리의 자존이 강한 나라는 이런 걸 돌파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디 가서 붙고 누구 편들고 이런 식을 외교의 본질로 짜게 되는 순간은 이제는 제로섬이게 된 건데 이것이 진화하고 발전한 거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국민의 적어도 3분의 1은 윤 대통령이 꿈꾸는 나라에서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정신이 무너지고 내 밥그릇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인내합니까? 이런 제로섬 게임을. 그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대통령은 지금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쟁은 흑백이고 외교는 회색입니다. 그리고 외교는 이익의 무대인데 지금 대통령은 이념의 무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념. 결국 국익을 위해서 우리와 맞지 않는 국가도 협상하고 이익을 위해서 우리와 같은 동맹이라도 우리 이익을 챙겨야 되는데 그게 완전히 지금 역전되어 있다. 외교의 기본을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익이 한 이념으로 간 게 본인의 원래 그냥 철학인 거야? 아니면 그건 이분들 몰라요. 우리도 접할 수 없는 어떠한 뭐 고급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로 들어가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거라고. 조금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른다니까 조금 위축이 되긴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분은 피의자와 검사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교도 적군하고 아군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근데 그럴 수가 아니 그 하다못해 나같이 하찮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의아해하는 거죠. 참 신기해요. 그 자리에서 사실 어마어마한 이제 고급 정보들을 계속해서 이제 받으면서 뭔가 결정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정보에 의해서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건 아니겠느냐. 저는 그 정보가 이런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미중은 곧 충돌한다. 미중은 곧 충돌한다. 예컨대 대만 해협도 필립 데이비슨 전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아예 날짜까지 박았어요. 2019년 상원 청문회에서 앞으로 6년 이내 침공한다. 2017년까지는 침공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27년. 미국의 27년 요즘 미국의 싱크탱크나 이런 어떤 주요 전문가들 보고서가 임박한 파국론, 일종의 숙명론 같은 게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한동훈 장관 출국할 때 읽은 책이 뭡니까? 그 시뻘건 책? 펠레폰네소스 전쟁사입니다. 그 책을 잘못 읽으면 도전국과 패권국은 필연적으로 충돌한다는 하나의 메타포. 이 투키디데스 함정이나 은유를 수용하게 되는데 이게 과학이 아니라 주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다 모아.
그래가지고 매일 대통령 일일 정보복을 NSC에서 작성하는데 이걸 맨 앞에 배치해서 석 달만 읽어보라고. 이제 현실 감각이 생겨요. 곧 충돌한다, 임박한 파국론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그럼 빨리 이기는 쪽에 붙어야 돼. 세계는 불타고 있어. 싸우고 있어. 우리는 이기는 길로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막 몰아떨구는 이런 식의 사고의 경로가 형성돼 있다. 이게 근본주의자들의 시각이고 그게 용산을 점령했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전문가예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추론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내가 그럴 1년 내내 여기 와서 떠들었더니 그럴 법해. 근데 웃기는 거는 투키디데스 함정을 부르짖은 사람은 이 함정을 피할 수 있다고 이 가설을 시작했어요. 이거를 피할 수 있다. 이분은 원래 피할 수 있고 최근에는 피했다는 게 결론이에요. 피했다. 이게 그러니까,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될 게 아니고. 그레이엄 앨릭슨이라고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레이엄 앨릭슨이라는 하버드대 교수인데요. 하버드대 교수가 이분은 원래 이것을 잘 관리하면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예요? 이걸 지금 반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필연론으로.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한미 간의 대만에 대한 논의, 남중국해에 대한 논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은 아까 우리 김준영 교수께서 외교가 아니라 전쟁의 논리로 바라보고 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이기는 자의 편에 서야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한 말에 우리 조상들이 그걸 못했다는 거지. 그 못난 조상들이 나라 잃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제 정세를 못 살폈다. 뭘 못 살폈느냐? 아니 세상은 싸우고 있는데 그래 이기는 편하고 손잡아야지 그 어중간하게 모호하게 있다가 거기다가 개쪽 팔. 야 이거 그만하세요. 그런 용어를 쓰려고 그렇습니까? 예. 그래? 우리가 그렇게 나쁜 우리가 그 한쪽 노선을 정하지 않고도 어떤 그 중간 지점은 외교적으로 분명히 존재한다는 말씀이군요. 두 분 다. 아니 그런데 그거는 외교를 중간이라는 것보다도 내가 중심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진 높은 자존 의식을 가지고 이 위기와 이 험한 파도를 넘어가자. 이렇게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그 주체 의식이 아니라 이기는 편에 올라타야 된다는 사고 방식이니까 이게 오히려 더 수세적이고 소극적이면 아니 근데 이제 그 선택을 강요받는다.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언론에 나오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말한 것처럼 승부가 안 난다니까요. 제가 보기에 미중은 향후 30년 안에 승부 안 나요. 승부가 안 나요. 승부 안 나는데 왜 미국한테 올인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한국이 점점 국제 무대에서 플레이어로서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변수가 안 돼요. 지금?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만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미국 1번만 만나면 되는데 왜 우리를 만나요? 왜 두 번 만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변수가 안 되고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변수로 생각해요 지금? 그래요? 우리가 참고 삼을 만한 괜찮은 그런 나라 있습니까? 많죠 지금. 이미 사우디도 우리보다 훨씬 잘하고 인디아도 우리보다 훨씬 더 인도. 알겠습니다. 지금 좀 오셨어요.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기대 많은데. 우리 정리 대상이에요? 아니 계속 눈치를 계속 주시니까 실제로 또 빨리 정리해야 되고. 참고할 만한 나라가 많네 또. 그 얘기를 좀 할 걸 그랬어. 빨리. 아니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나라는 365국가입니다. 호주 보십시오. 친중됐다가 반중됐다가 요즘 또 다시 중국으로 가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나라가 일관성이었고 자기 중심이 빈곤한 나라, 철학이 빈약한 나라. 중심이 있어야 돼. 중심이. 그렇죠. 대한민국은 미국의 길도 아니고 중국의 길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로 가야 되고 운명을 개척해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난 이런 선택을 했다고 이렇게 해야 설득이 되는데 근데 윤석열 요 과정이 없는 거예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 우리의 길은 미국과 일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그래. 설명했잖아요. 말하면 항상 푸념으로 끝나네요. 저는 진심으로 드리는 이 정부의 진심으로 드리는 말이지. 제가 두들겨 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돼요? 예, 마지막으로. 이 정부가 중추국가를 내세워요. 중추국가를 영어로 하면 피보탈 스테이트입니다. 피봇이 농구에서 쓰이는 거 아시죠? 왔다 갔다. 피봇은 근데 뭔지 하면 피봇이
둘 다 동시에 움직이거나 한쪽에 하면 그게 워킹이에요. 트래블링이에요. 피벗은 하나는 고정시켜요. 하나를 고정시키고 한 발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외교예요. 근데 이 정부는 그냥 트래블링을 하고 있는 거 두 발을 다 움직여요. 축을 두고 움직여줘야 되거든. 그 축이 축을 두고 말씀하신 거 우리 축이. 우리 축. 와 좋은. 이거 강의 좀 몇 번 하신 티가 나는데요. 저 교수예요. 교수예요? 네. 김종대 김 교수만 칭찬해? 김종대 옆에서 열심히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 좀 칭찬하려면 이런 걸 준비해 오세요 그러면. 좀 진행을 공정하게 알겠습니다. 하세요. 나 좋았던 것 같아. 외교는 피벗 뭐라고요? 피보탈 스테이시로 이 정부가 피보탈 얘기하는 스테이. 거예요. 중추국가. 중추국가. 근데 그게 중추국가가 전혀 아니에요. 좋은데. 김종대 좋다. 아랫입술 엄청 튀어나오셨어. 아니 이게 진짜 좋아. 나는 안 좋아? 아니 그게 아니라. 가만히 좀 아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와 전문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예.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내 애정을 원해? 사랑의 굶주렸어.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게 참고할 만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눴으면 오늘 완벽한 방송이었는데 그게 좀 아쉽게 느껴지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두 분 진심으로 진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